반려동물과 사람의 더 좋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수의사 에릭입니다.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겪는 상황 중 강아지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거리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소에 강아지가 다리를 절거나 들고 걷는 모습을 보면 많은 보호자님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보고 기다려 보시기도 하는데, 하지만 사실 강아지가 절뚝거림을 보인다는 건 단순한 통증 이상의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절뚝거림은 통증이라고 하는 페인, 구조적 손상의 structural injury 또는 신경계 이상을 나타내는 neurological dysfunction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의학적으로 강아지의 절뚝거림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접근할 수 있죠. 첫 번째, 급성 외상성 손상입니다. 예를 들면 산책 중에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방향을 급하게 틀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경우에 관절이나 인대에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전방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핵심 인대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찢어지거나 끊어지면 강아지는 통증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뒷다리를 들고 걷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죠. 특히 대형견, 비만견 또는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난 중형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대가 파열되면 초기에는 단순히 절뚝거리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무릎 관절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2차적으로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빠를수록 예방하기 좋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 만성 퇴행성 문제입니다. 이 범주에는 슬개골 탈구와 고관절 이형성증이 대표적입니다. 슬개골 탈구는 특히 토이푸들, 포메라니안, 치와와 같은 소형견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 질환이 발병된다면 무릎뼈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강아지가 순간적으로 다리를 접거나 한쪽 다리로만 뛰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고관절 이형성증은 주로 대형견, 특히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셰퍼드 같은 견종에서 발생하며 선천적으로 엉덩이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나이가 들수록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만성 퇴행성 질환들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절뚝거림이 일시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보호자가 눈치채는 시점에는 이미 관절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더욱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특히 닥스훈트, 웰시 코기 같은 장축 견종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모든 견종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이 터지거나 돌출되면서 척수 압박을 가하게 되면 단순한 절뚝거림을 넘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심할 경우 마비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신경학적 손상은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동시에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거나 배변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학적 문제를 보호자님들은 어떤 상황을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증상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강아지가 다리를 완전히 들고 걷는 경우, 발을 땅에 디딜 때마다 울거나 짖는 경우, 절뚝거림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감각 저하가 느껴지는 경우, 대소변 실금이 동반되는 경우에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바로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 외상이나 경미한 염좌라면 간단한 처치로 회복할 수 있지만, 구조적 손상이나 신경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치료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보내는 절뚝거림이라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반려동물과 함께 더 오랜 시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릭이었습니다.